안녕하세요. AFG에서 재무와 보장을 담당하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에서 투자상품 권유를 하고 있는 김수아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상은 이제 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을 납입 완료가 되기 전에 먼저 해지를 하기 때문에 원금을 당연히 손실을 보면서 많이들 원금을 갉아먹고 이제 이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상 납입 완료라는 그 시점을 다 지나고 나면 원금 이상으로 올라오는 상품들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올라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납입 완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본다면 연말정산 하실 때도 원천징수 이걸 보시게 되면 아실 거예요. 그 보험은 이제 연평균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는 세액공제를 12%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실 낸 금액보다는 정말 미세하게 작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낸 원금에서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매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의 분류에는 사실상 크게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보장성, 내가 아팠을 때 보장받는 거 밖에는 모르시지만 그거와 추가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저축보험, 이렇게 두 가지 큰 틀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보장성 보험으로만 알고 있지만 돈을 불릴 수 있는 게 보험에서는 저축보험으로, 지금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복리로 불러가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보험에 있는 저축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성 보험에서도 추가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굴러가는 이런 저축성 상품이 있고요. 고정금리로 복리로 또 굴러가다 보니까 납입 기간만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 납입 기간 완료 이후 시점에는 이제 100% 이상, 원금 이상씩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증권사에서 투자하는 거와 같이 투자성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ETF 상품처럼 간접적인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납입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수익률이 좋다면 원금 이상을 또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첫 번째 상품, 제가 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고정금리로 굴러가는 상품일 경우에는 사실상 납입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지만 내가 원금 이상으로 내가 저축성 상품으로서, 투자 상품으로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상품으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복리로 굴러가는 상품이 사실상 증권사에서도 수익이 나면 그걸로 다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복리 똑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도 발생이 될 거고 이자에 대한 세금을 또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험에서는 비과세로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요. 대신에 비과세 조건에 충족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도 보험에서 많이들 저축으로도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증권사에서는 사실 이제 내가 한 가지 특정한 이제 특목별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투자가 아닌 간접적인 투자로서 내가 위험성을 좀 덜 감수하면서 수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험 쪽에서 이제 저축성 상품으로 가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속세 이제 세원 마련으로 인한 부분도 마련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자의 이제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이 사실상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방법으로는 이제 증여자를 이제 피보험자로 하고 수증자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증여자의 그 사망보험금이라고 하죠. 그 사망보험금을 조금 많이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1억이 아니라 10억. 20억 이상씩 사망보험금을 측정해놓고 나면 나머지 이제 증여자에 대한 자산을 총합해서 이제 상속세가 마련이 될 텐데, 그럼 그 부분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은 걸 가지고 이 상속세를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 증여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이 증여자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보험 쪽에서 저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투자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연에 몇 %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 같은 곳에서는 그 투자성 상품도 판매하는 회사마다 어떤 펀드에 다 투자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설계사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제 고객님들의 연 평균 수익률을 보면 이제 평균 연에 한 8%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투자하는 시기라고 하죠. 시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관리하는 설계사에 따라서, 그리고 또 투자하는 회사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투자하는 회사마다 사업비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성 상품 중에서 제가 고정금리로 굴러가는 상품도 중요하지만 일단 두 번째에 이제 수익률로 굴러가는 투자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회사마다 사업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최대한 적은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 내가 매월 넣는 금액이 조금 더 많이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지 공제율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조금 납부하시다가 거의 대부분 해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내 원금도 거의 못 받는 정도로 생각을 해서 보험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가장 첫 번째가 해지 공제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해지 공제율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해지 공제율이 거의 없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해지를 하신다라고 하면 내 원금 이상은 아니면 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숫자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그 사업비, 두 번째는 이제 해지 공제율.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